자, 원과 부채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원은 뭐냐면, 자, 원의 정의는 이거예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자라고 할까요? 피자? 피자 어떻게 자르죠? 피자, 여기에 있는 중심을 지나도록, 요렇게 자르죠. 뭐, 이렇게 보통 자르네, 요렇게. 그럼 이렇게 한 조각이 생기죠. 이 한 조각이 뭐야? 부채꼴이에요. 왜 부채꼴이라면 부채처럼 생겼대. 부채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부채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다시 내용을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원하고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자, 11단원에서는 원의 둘레 길이와 넓이, 부채꼴에 대한 부채꼴 넓이에 대한 공부를 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원을 볼까요? 원은, 자, 여기서 있네요. 밑줄칠게요. 평면 위의 한 점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 됐어요? 우리는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쓰세요. 중심.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루어진 도형이 원이래요. 그래서 오락처럼 중심이고요. 그리고 한점과 이은 선분일 때 그 선분의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 되네요. 자, 일단 이건 기본적인 용어고요.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원위에 있는 A와 B라는 양 끝점을 이용해서, 자, A와 B가 원 위에 있어. 그러면 원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생기죠. 이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호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문제 호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반듯하지 않고 약간 볼록하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호가 있으면 어떻게 작은 쪽을 얘기해요. 왜냐면 AB로 만든 호가 이것만 있나요? 이제 AB는 이렇게 요가 있지만 둘 중에 보통 작은 쪽에 있는 길이를 호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C와 D가 있는데, 그때 두 점을 연결해 보여요. 그러니까 원을 자른 거죠. 그러면 C에서 D까지 원을 따라서 가는 건 호라면, 이렇게 C와 D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요 생기는 요 선분이 있죠. 요 선분은 우리는 뭐라 그래?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근데 당연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특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라고 하고요. 지름의 길이는 원에서 가장 긴 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심점 이렇게 지나는 현이 있죠. 자,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까? C-D-라고 할까? 중심을 지나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긴 건 생길 수가 당연히 없겠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의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했고요. 자, 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그냥 현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현 A, B라고 이렇게 보통 쓰거나 그냥 선분으로 표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부채꼴은 뭐냐? 부채꼴은 아까처럼 피자 한쪽이라고 했죠. 자, 원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인 부채꼴은, 자, 뭐 부채좀 활짝 펴져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부채꼴을 보면 OA와 OB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했더니 반지름이고요. 반드시 중심을 한 꼭점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부채꼴 AOB라고 해서 우리가 중심각을 항상 가운데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AOB라고 하는 요 각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에서 만드는 각에서 중심각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호 AB가, 이건 AB지, 호죠, 호. 왜? 원 위에 있는 거니까. AB가, 자, 중심각 OAOB에 대해서 호라고 부르고요. 이걸 호라고 부르고, 여기는 여전히 부채꼴의 뭐야? 호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채꼴을 만들다 보면 요렇게, 여기가 AB로 할게요. 이거는 꼴이라고 되는데 활꼴은 뭐냐 그랬더니, 자, 우리가 AB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는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하고 호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이 생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 이해하셔야 돼요. 용어. 문제에서 용어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아, 이거 알고 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활꼴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뭐라?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현과 호로 만들어진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 활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기억해 두기 바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원에서 두 개 점에서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 호. 자, 그런데 보통은 짧은 쪽을 의미하나 만약 긴 쪽을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A, B, 호 그럼 요걸 생각하지 요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중간에 점을 하나 더 잡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A, P, B. 아, 이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호구나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요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짧은 쪽을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은 원에서 두 반지름과 두 사이에 이루는 호를 이루어진 도형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와 그때 호로 만들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자, 활꼴이 한 현과 양 끝점을 해진 도형이라 하면 현과 뭐가 되는가? 호로 만들어진 게 활꼴이죠. 그런데 반원은 뭔가 했더니 자, 반원은 이렇게 보면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만들어지니까 뭐죠? 부채꼴이죠. 동시에 이렇게 현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호잖아. 그래서 뭐해?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는 게 언제야? 요때가 반원이 될 때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이렇게 해요. 반원이다 주지 않고 부채꼴과 활꼴이 같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뭐야? 그게 반원이구나 알 수 있고 중심각은 다 몇 도죠? 여기니까 얼마야? 여기는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A와 B의 호를 그림에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짧은 쪽을 얘기하니까 요거를 호라고 쓰는 거고요. 자, 호 BC, BC의 중심각은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두 반지름과 이루는 요 각이 있죠? 요게 중심각이고요. 자, 현은 뭐냐 했더니 C하고 D가 원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연결된 그 선분이 현이고요. 부채꼴 O, A, OC는 A가 여기 있고 O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두 반지름과 요 중심각 또는 요 호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요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꼴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부채꼴이에요. 자, 그럼 용어나 기본적인 그림에서 이제 판단한 거 됐으니까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관계인데, 자, 당연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증가하느냐 또는 감소하느냐 이런 걸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자, 한 원은 또는 합동인 원은 뭐죠? 어차피 똑같죠. 뭐 같아요? 반지름이 같고 당연히 모양도 같고 반지름 같으니까 결국 반지름이 같은 원을 얘기한 거예요. 크기 같은 두 개에서 크기 같은 두 중심각에서의 호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왜? 요 각과 요 각이 같으면 요렇게 된 부채꼴과 요렇게 된 부채꼴은 어떻게 되죠? 합동이 되겠죠. 왜? 두 변이 같고 여기 각도 같으니까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한 원 또는 합동인 원에서 같은 길이를 갖는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호를 가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중심각이 같다 그래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호와 여기 있는 호가 같으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그래요. 여기 막국지각이 아니라니까요. 합동이라고요. 잘 봐. 다시 만약에 여기가 있는데 요렇게 돼서 여기가 E랑 F라고 하는데 요 길이도 같대. 그럼 뭐가 돼? 같다면 이 각도 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호의 길이는 그럼 중심각보다 정비례 뭐죠? 비례는 커진다. 어떻게 비례? 반드시 하나 커지면 하나 커지고 두 개 커지면 두 개 커진 정비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원에서 합동인 원에서 90도인 호의 길이가 10이라면 45도면 각이 어떻게 됐죠? 절반으로 줄었죠. 각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길이도 절반으로 줄겠죠. 자, 90도가 됐다면 3분의 1이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3분의 1로 줄겠죠. 이렇게 비례, 똑같이 줄고 똑같이 느는 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와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네요.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자, 한 원에서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자, 같은 원에서 크기가 같으면 넓이도 어떻다? 같다. 왜?
반지름 같고요. 중심각 같으면 두 원은 뭐예요? 합동점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반대로 한 원 또는 합동이 원에서 넓이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은, 자, 넓이 같대. 그럼 당연히 뭐도 같을까? 호도 같을 거고 중심각도 같을 겁니다. 됐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 넓이는 결국 뭐야?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합니다. 90도일 때 30이면 45도일 땐 절반이기 때문에 15가 되고요. 30도일 땐 3분의 1이기 때문에 10이 돼요. 바로 정비례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와 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현의 길이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비례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끝으로 중심각과 현의 길이의 관계예요. 중심각과 현은 선분이에요. 자, 한원 또는 합동의 원에서 같은 크기에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아요. 왜? 같을 수밖에 없죠. 이 길이와 이 길인데 이렇게 삼각형 두 개는 같겠죠. 왜? 각도 같고 요렇게 변도 두 개 같으니까 SAS 두 개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원 또는 반동에서도 중심과 크게 같으면 당연히 같은 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심각이 같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겠죠. 자, 여기선 같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별 표시하세요. 아까는 무조건 호하고 넓이에서는 정비례하는데 현은 정비례하지 않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이 2배 되지만, 자, 요 길이는 요거 두 개 합한 것보다 어때요? 짧죠?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는다. 얼마냐? 그럼 구하는 거지. 꼭 얼만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x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40이야.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호의 길이는 비례한대, 정비례. 자, 그러면은 100일 때는 20이라면 40일 때는 x래. 그럼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x는 얼마가 돼?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의 넓이는 b의 넓이의 몇 배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야? 넓이는 b니까 b의 넓이분의 a의 넓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각을 보니까 b의 각은 40이고요. a의 각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2분의 5가 돼서 2.5를 하겠죠. 왜? 넓이는 뭐에? 중심각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